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네, 저는 찐사이의 향훈입니다. 전 찐사이의 진아입니다. 원래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계신 분들,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름이 바뀌어서 좀 놀라셨나요? 채널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향훈 씨의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얼굴을 오픈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는 좀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니까 찐사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향훈 씨의 의견으로 브랜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저희가 정말 친한 베프이다 보니까 정말 찐한 그런 정말 찐 사이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농도가 약간 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얕은 얘기만 하지 않고 조금 더 철학적이고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향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도 찐하다 해서 그런 감도가 찐하다로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찐사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좀 더 깊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좀 사연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로부터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고민이 되시거나 혹은 약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의 메일 주소로 사연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 타파까지는 아니나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메일 주소는 따로 이제 각 채널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Dear My Friends 333 gmail.com으로 사연과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찐사이로 처음 진행을 할 에피소드가 뭘까요? 저희 이번에는 약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해가 바뀌었잖아요, 향은 씨. 맞아요.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저희가 해가 바뀌고 나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20대 때는 관계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었다면 30대 때는 어떤 관계의 지향점을 두고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경영 공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지향점이 관계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치유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나는 관계에서 치유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관계성으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시너지를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관계에는 소모와 채움이 있는데 이걸 주제로 향훈 씨랑 얘기를 더 해보면 제가 조금 더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향훈 씨는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향훈아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팟캐스트 주제로도 선정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찐사이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성에 관한 부분을 처음으로 맞아요. 다루면 우리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진아 씨가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좋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볼 겸 이제 저도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30이 됐죠. 30이 됐죠. 그래서 예전과는 뭔가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지금부터 조금도 있고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좀
되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각자가 생각하는 소모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소모적인 관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움을 네. 주는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혜원 씨랑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항상 다룰 때 서로 노션에 많이 쓰면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혜원 씨는 역시 자기는 잘 모르지만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다. 얘는 진짜 예능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찐사이가 그렇죠 뭐. 근데 아무튼 뭔가 자기가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혜원 씨 글을 읽으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긴 했는데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기버로서 삶을 사는 게 제 지향점이에요. 사실은. 네, 기버 이렇게 주는 거. 네, 주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호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버로 살다 보면 기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요. 네. 그리고 기버가 또 옆에 붙고요. 그리고 기버로 지내려면 사람들한테 일단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치가 커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는 그 사람의 성장에서 내가 얻는 행복도 크거든요. 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기버의 삶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는 테이커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관계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계들이 약간 소모의 관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소모의 관계를 30대 들어오면서는 더 지향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지양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완벽성을 요구한다? 내 존재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있어야지만 나를 만나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뒷 배경을 보고 뭔가 만나주려고 하고 왜 사업한다 그러면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막 너 돈 많이 벌지 이러면서 뭔가 막 되게 의미부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거는 진흙탕에 온몸에 빠져서 이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더 마음이 힘들고 이래서 잘 만나지 않고 그리고 또 약간 사람을 이 사람의 알맹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해득실로 따지는 관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들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의 결핍이 있으면 좀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공격 요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나면 내가 그런 나 이제 더 잘 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괜히 뒷맛이 씁쓸하고 그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에서 되게 의구심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가족, 뭐 친구, 사랑 그리고 시간이거든요. 네. 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안 써요. 근데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제 한번 보고 그런 성향이 너무 세다. 근데 단편적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그게 좀 반복된다. 이러면은 사실 제가 먼저 찾진 않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인생을 요새는 좀 달라진 점이 소모하는 관계에 대함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길이 뭔가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정류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탑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내리려고 그러면 움켜잡았어요. 막 그래서 막 버스가 10,000원인데도 버거워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은 그냥 시절 인연으로 내버려 두면서 비우기 시작하니까 비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는 더 좋은 사람들이 타고 그걸 경험하면서는 이 좋은 관계라는 거는 양방향의 움직임이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움켜쥐려고 해서 쥐어지지도 않고 놓아주면 오히려 더 획득할 수 있구나 하면서는 그 사람들의 행복 내 안에 있을 땐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될 때는 그냥 흘러보내는 법도 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아 씨가 생각한 소모적인 관계 저랑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소모적인 관계를 20대에 이제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겪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관계가 굉장히 소모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 뭐
자의로 이 관계를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끊겼던 것 같아요. 아, 그치. 향은 씨랑 조금 성향이 안 맞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런 소모적인 관계를 제가 맺게 된 그 상대방의 특징은요. 뭔가 저도 진아 씨랑 비슷하게 좀 착하다 해야 되나? 내 말로 착하죠.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해요. 향은이가 좀 착해요. 뭔가 좀 배려를 하는 거죠. 맞아.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를 많이 생각해보는 하지. 스타일인데 그러한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거를 악용을 하고 악의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분들은 조금 더 사고방식이 조금 더 자기 위주인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게 좀 우선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나가는데 저는 계속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은 뭔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거, 편한 거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찌어찌 따라가는데 사람인지라 지치죠. 지치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되게 먼 곳에 살아요. 그러면 놀러 와 이러는데 사실 만약에 1시간 반 이렇게 걸린다고 치면 어렵죠. 그게 되게 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멀리 가면 예를 들어 뭐 커피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본인이 편하고 좋으니까 나랑 있으면 내가 고분고분 말 잘 들으니까 뭐 그런 거를 나쁘다. 좀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바보같이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다가 나중에 저도 모르게 지쳐서 이렇게 나가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했었더라면 달라졌겠죠. 제가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맺었던 소모적인 관계는 대부분 이러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은 이게 박수가 양쪽에서 쳐야지 이게 맞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제가 100%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오케이 해야지, 예스 해야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것도 참고 너무 제 스스로에게 뭔가 엄격하게 했던 거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근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닌 건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주장을 많이 못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서 소모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 또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소모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솔직하게 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향은 씨는 확실히 진짜 착하긴 해서 뭔가 착한 호의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더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진아 씨도 마찬가지.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뭔 소리예요? 그렇게 보여요. 저희가 이제 소모적인 관계 얘기했으니까 채움의 내 관계에 대해서 진아 씨가 생각하는 곁을 내어주고 싶은 채워주는 그런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엄청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갈등을 너무 싫어하고 불화를 못 견디고 막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다른 성장 베이스에서 자랐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한데 이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도 인생에선 되게 동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냥 회피하면 사실 상대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관계로. 근데 이제 저부터 개선이 되면 과정에서도 개선이 있을 거고 결론도 좋게 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먼저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 어떤 연습이었냐면요. 내가 너무 기준이 까다롭고 완벽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 옆에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좀 완벽은 지양하고 완성을 지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네가 뭐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뭔가 그냥 갖추고 있지 않아도 그냥 얘네가 좋아서 얘네라는 사람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만남들로 그 포지션을 확보를 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스스로 올리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되게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채움의 관계는 감정적 채움과 네. 성장 욕구를 채워주는 그리고 이제 편안한 관계 네. 그게 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너 빈칸이 있어? 어머 왜 있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빈칸이 있구나. 괜찮아. 나도 빈칸이 있어. 우리 같이 채워볼까?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관계.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전 좀 소가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힘든 일을 잘 말을 못하는데 그거를 말하게 되는 상대가 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들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 정리를 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도 택할 때가 있고 때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야? 그 집 너 혼자 들지 말고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도 나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채움을 주는 관계이다. 그리고 내가 무장해제되어도 공격받지 않을 관계. 얘 절대로 나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주는 관계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맺어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지향점의 결이 더 잘 맞으면 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해도 괜찮아, 틀려도 돼, 실수해도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관계? 그걸 조금 저는 지향을 하고 가까울수록 조금 더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뭐 연락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중이라도 꼭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면 내가 고쳐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저한테는 좀 곁을 내어주고 싶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키워드로 보자면 좀 더 서로 포용하고 맞아요. 뭔가 모자람이 수용하고, 있더라고 수용하고 포용력, 이해해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맞아요. 관계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물론 채워주는 정도가 다를 순 있지만 저는 채워주는 관계의 형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는 약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배려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배려했는데 혹시 이거를 이 배려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람은 배려를 안 하게 되면 저는 관계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제가 그릇은 아직은 아니어서. 근데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관계에 다다랐을 때 좀 오래 유지가 되고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잘 맞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배려가 배려를 만날 때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가치관은 조금은 비슷한 사람과 채움의 관계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되게 현실을 쫓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되게 꿈을 쫓고 이상을 쫓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너무 이 관계가 소중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뭐 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저도 되게 경험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의 결이 비슷해야 더 깊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더 공감이 되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가 않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100% 가치관이라는 게 100%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향하는 그게 좀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 조금 난 이 사람이랑 더 같이 있고 싶다. 더 내가 오래오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나이가 조금 들수록
약간 좀 오래된 관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편안함을 더 느끼는 것 같고 더욱더 이 새로 만나는 이렇게 새로 쌓는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농도의 짙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람 바이 사람 너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좀 같이 공통된 추억이 좀 많이 쌓인 사람과 뭔가 좀 그런 유대 관계가 더 형성이 되는 스타일이고 왜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좀 저와 다양한 추억을 쌓는 사람들과 좀 제가 좀 그 관계들의 에너지를 많이 쏟고 제 마음을 많이 쏟지 않을까. 물론 새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쌓아온 좀 소중한 사람들과는 좀 제가 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30대가 되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깐깐해진다고 해야 되나?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관계 사실 많이는 없고 오히려 더 깐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가면일까? 아니면 진짜 진솔한 사람인가? 네. 근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꼭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저 사람 참 진정성 있다. 진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약간 왜 사골 국물도 많이 우려봐야 진짜 찐 맛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비유가 좀 웃기긴 했는데 뭔가 지금까지 느꼈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좀 크게 느낀 점 그리고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뭘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향은 씨랑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지나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점점 그 사람들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구나 해서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근데 앞으로는 덜 깐깐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 그 안으로 넣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만약에 너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의 기대를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지레 겁먹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편안함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나한테 편안하게 얘기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근데 원래 그런 게 약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힘든 걸 얘기를 못하면 그건 좀 관계가 깊진 않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작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시선을 줄 때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되게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사업의 지향점 중에 이번에 생긴 하나가 치유의 과정을 많은 이들에게 선물하리. 이게 되게 그 지향점이에요. 마음의 감정적 허기. 요새는 뭔가 사람들끼리 겉으로는 친한데 속으로는 되게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 돌보기도 되게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 허기를 채우자가 경영관의 목표가 됐는데 이게 사업이 삶이랑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사업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감정적 허기감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귀인이 왔어. 이거 사실 찾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먼저 귀인이 돼주면 그 사람도 귀인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관계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귀인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 멋있네요. 이제 30이니까 앞으로 좀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좀 구축을 하고 싶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 하나 부족했던 점이 약간 맺고 끊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냥 어떤 관계는 그냥 뭐 내가 딱 그냥 끊고 싶어서 딱 끊어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끊긴 관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떠한 관계는 제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서운한 점이 있거나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사람이랑은 좀 오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 해서 그냥 제가 마치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멀리 유영을 하듯 그냥 귀여워.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멀어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는 좀 내가 부족했다. 예의가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이 맺고 끊음이 조금 확실했으면 좋겠고 매 순간 진심이 돼 솔직하게 하면 좋겠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근데 이제 관계에서 유지도 중요한데 그 향훈 씨가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떠오른 말인데 맺고 끊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끊는 걸 잘 못했거든요. 뭔가 끊으면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진짜 안 맞는데 뭔가 저 사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았을 땐 끌려다녔었어요. 근데 자존감이 뭐 외형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멋진 직업을 갖고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존감은 성실하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틴이 성실해지니까 자존감이 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내 자존감이 있으니까 상대도 존중을 더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관계라는 게 쌍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움켜쥐고만 있었는데 내가 놔서 흘러갈 관계는 진짜 흘려보내기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저 사람이 멋져 보이고 막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조바심이 막 나잖아요. 괜히 집착하게 되고 그럴 때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유일하다. 저 사람도 유일하지만 나도 유일하고 나도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내 존재란 하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네. 이 맺고 끊음도 어느 선이 적당선인지 좀 더 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향훈 씨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그럼 저희 오늘 찐 사이로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찐사이라는 말이 너무 좋고요. 왜냐면 우리 둘이 그리고 은이라는 친구까지 있는데 이제 베프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성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향훈 씨의 마음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